자, 영재 두 번째 문장 시작할게요. 일단 동사를 찾는 건 오늘은 조금 조심해야 돼요. 원래 일반적으로 동사 찾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말에서는요. 왜요? 우리 여기 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밑줄 찍고요. 자, 그런데 오늘은 조금 유의합니다. 밑에 봐봐 얘들아. 이 밑에 빈칸에 원래 아무것도 주지 않는데 저 and를 준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렇지? 그래서 얘는 되게 조심해야 돼. 알겠지? 그만큼 and라는 힌트가 없이는 문제를 푸는 게 굉장히 난해하다는 뜻이기도 하고, 근데 학교쌤에 따라서는 이런 and조차도 제거하고 문제를 풀라는 조건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도대체 and가 있다라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접속사에 대한 기본 개념이 필요합니다. 자, 접속사에 대한 필기를 간단하게 해볼게요. 자, 보세요. 자, 접속사는 크게 등 위라고 불리는 아이들 4개가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종속이라고 불립니다. 자, 등 위는 4가지가 있죠. and, but, or, so. 이건 외워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바로 결론 갈게요. 이런 아이들은요, 그 앞에 있는 문장도 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뒤에 있는 문장도 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렇죠? 난 널 사랑한다. 하지만 넌 날 싫어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됐죠? 자, 그런데 이 아이를 제외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해석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뭐 비슷한 점이라고도 없어요. 뭐 아무거나. 뭐 얘 4개를 빼면 다 적용되니까 뭐 when, 뭐 if, 뭐 요 정도 적어놓고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요 when과 if는 앞에 있는 주어 동사와는 아예 관계가 없다고 누누이 얘기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 아이를 만약에 앞에 있는 주어가 동사했을 때 이렇게 해석하면은 빵점 맞는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마이너스 100점인데 그렇게 돼버리면. 자, 그래서 얘는 반드시 이렇게 뒤에랑 함께 해석한다. 그럼 뒤에 있는 아이들은 다로 해석이 되지 않죠. 뒤에 있는 주어가 동사일 때 뒤에 있는 주어가 동사라면으로 해석이 되죠. 그럼 어떻게 해석되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때부터 달라지니까. 어쨌든 다로는 절대 해석이 되지 않는다. 물론 앞에 있는 아이는 당연히 다로 해석이 되겠죠. 얘만 가지고 해석을 하니까. 됐죠? 그래서 이 등 위라는 이름은 같잖아 해석이. 그래서 같을 등자 쓴 거야. 그렇죠? 해석이 똑같잖아. 그거야. 별거 없어. 해석이 똑같다고. 앞에도 다고 뒤에도 다라고. 됐죠? 최대한 쉽게 설명할게요. 자, 다음. 근데 종속. 종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종, 노예 종자야. 노예처럼 이게 속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다를 우리가 주인 문장이라 불러. 주인 문장 쉽게 해서 다로 끝나는 문장을 주인 문장이라고 그래. 이해되니까. 사람이 다 이해하잖아. 그렇지? 마무리를 했으니까 뭐 이해를 하겠지. 웬일이냐라고 하든 우리 아들이라고 하든 뭐 말씀을 하시겠지. 그렇지? 근데 다로 끝나지 않으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좀 표현이 약간 좀 격하긴 한데 이 종자가 원래 노예니까. 그렇지? 그냥 이름 뜻 그대로 노예 문장이야. 노예 문장이 뭐냐? 다로 끝나지 않아서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이라는 뜻이야. 그렇죠? 집에서 얘기해보라니까. 내가 엄마를 좋아하면, 내가 엄마를 사랑하면 뭐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미친놈이라고 그래. 그치? 너 왜 그러냐. 공부하더니 뭐 이게 정신이 어떻게 됐냐 뭐 그러겠지. 끝. 요 정도 얘기할게요. 알고 있는 부분이겠지만 오늘 영작 훈련의 필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이 등유라는 이름 뜻이 뭔지, 종속이라는 이름 뜻이 뭔지부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다시 2번 갈게요. 그래서 우리는 문장이 이렇게 길면 당연히 복문, 2개의 문장을 연결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연결 요소부터 찾아야 돼요. and라는 힌트가 없어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찾으면은 여기 있죠. 요걸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문장이 완성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가지고라는 아이의 비밀을 우리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단어는요, 사실 한 단어가 아닙니다. 자, 적어볼까요? 가지다 더하기 이 자리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그렇죠. 그리고죠. 그렇죠? 그래서 요 가지라는 말과 고라는 말을 결합한 게 가지고입니다. 이건 뭐 우리 국어 시간에 배운 거고 뭐 안 배웠어도 뭐 당연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문장은
and라는 등위 접속사를 가지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문장은 동사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잡아내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영작에서 요 and라는 그리고라는 표현을 준 거고요. 하지만 학교생들이 안 줘도 상관은 없어요. 우리가 찾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장이 길고 복잡하면 문장의 연결고리를 먼저 잡는 데서 모든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됐죠? 필기는 그때그때 지울 거예요. 그래서 한 화면이 끝났을 때 필기를 못하면 못하니까 그때그때 필기하면서 가세요. 자, 다음 갑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두 개의 동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동사를 가지고 영작을 지난 시간과 똑같은 과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1번 문장이라고 적어주세요. 자, 그리고 2번 문장이라고 적어주세요. 자, 요 두 개 포스트잇 완성하면 이제 요 2번 문장 완성됩니다. 자, 일단 1번 문장의 동사부터 찾으면 가지고라는 말이니까 일단 우리말에 찾아주세요. 내가 하라고 할 때 해야 돼, 얘들아. 알겠지? 그게 본수업이든 영상이든 뭐 하라면 꼭 해요. 그리고 5초 후에 쌤이 답을 얘기할 거예요. 생각을 안 하면 별로 수업이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일단 가지고라는 말을 찾아주세요. 영어에서. 찾았죠? 오케이. 그래서 have라는 동사 밑줄 쳐주고요. 사선 그어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일단 적어줍니다. 자, 동사 두 번째 문장의 동사도 잡아볼게요. 연습할 수 있다. 연습할 수 있다. 근데 연습하다가 아니라 연습할 수 있다잖아. 그치? 그래서 연습하다라는 단어는 여기 practice라는 단어가 보일 거고요. 열심히 찾아요. 쌤보다 한 발 앞서서. 근데 연습하다가 아니라 연습할 수 있다니까 뭐뭐 할 수 있다라는 조동사 can이 들어가야겠지, 그치? 근데 주어져 있진 않아. 조동사 누구나 알잖아. 그죠? 연습하다라는 단어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지만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말은 뭐 can, be able to 이렇게 국한되어 있어. 그래서 주어권이 주어지지 않는 것들은 거의 되게 문법 포인트의 이름을 가진 단어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당연히 알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주어지지 않아도. 됐죠? 자, 이렇게 됐으면 우리는 이제 동사 앞에 있는 주어와 동사 뒤에 있는 목적어를 가지고 문장을 완성해 주죠. 물론 일부 문형들은 목적어 두 개인 4형식으로 확장되기도 하고 어떤 문형들은 5형식으로 확장되긴 하지만 그거는 목적까지 찾은 다음에 우리가 판단할 일이에요. 만약에 그런다 해도.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크게 처음부터 그런 것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어요. 쉽게 갑시다. 자, 그리고 이제 주어 찾아주세요. 가지고라는 말과 짝이 되는 주어를 찾아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은는이가가 주어 표시니까 요 아이가 주어가 된다는 거 볼 수 있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 찾아서 적어주세요. 쌤보다 한 발짝 앞서서 하세요.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고요. 자, 다음 이제 동사 나왔으면 목적어 나와야죠. 목적어는 을이나 를로 해석이 되니까 찾았죠? 여기 있죠.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를 완성하면 컨트롤이라는 단어가 눈에 보이면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나중에 하세요. 수일치가 됐든 수식어구가 됐든 예를 들면 누가 쌤 여기 정말로 하는 말 안 했어요. 나중에 하세요. 그런 수식어구까지 한 번에 처리하려고 하면 분업화가 안 돼. 그러니까 산업혁명의 핵심 분업이야.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처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과 네가 하는 일을 나눠서 하는 게 핵심이란 말이야. 그렇지? 글도 마찬가지야. 처음에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을 나눠서 해주면 실제로 속도가 훨씬 더 빨라져.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한 방에 다 영작을 해야 된다는 분화감을 가지고 있거든. 그러면 계속 안 늘어. 그렇죠? 나눠서 해줍니다. 자, 이렇게 배열해주고 수식어가 됐든 주어동사 수일치 같은 어퍼 포인트가 됐든 뭐 CH가 됐든 그런 건 나중에 정리해주면 돼요. 여기까지 됐죠? 자, 다음 두 번째 문장 갈게요. 근데 두 번째 문제에 문제가 생겼어요, 얘들아. 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주어가 없어. 자, 뒷부분 봐봐요. 그것을 발휘하는 것을 연습할 수 있다라고 후반부 문장이 되어 있는데 은는이가로 해석될 수 있는 주어가 아예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자, 이렇게 하세요. 괄호 표시하세요. 이게 뭐죠? 이게 무슨 표시죠? 괄호? 생략이죠. 영어에서 생략은 어떨 때 이루어진다고 우리 공부했죠? 그렇죠. 이미 썼을 때, 반복될 때죠.
물론 people이나 somebody 같은 의미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 생략하긴 하지만 거의 10%밖에 안 되고 90% 이상은 중복되었을 때 생략됩니다. 그럼 앞에 있는 children을 그냥 갖다 적으면 되죠. 그렇죠? 그럼 선생님 children을 적어야 돼, 안 적어야 돼요? 우리말에 잘 들어 얘들아. 선생님 우리말에 없는데 그럼 적어야 돼, 안 적어야 돼요? 마음대로 하세요.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됩니다.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위에 빈칸 개수 있잖아요. 빈칸 개수 주어져 있잖아요. 그냥 그거 가지고 하면 돼요. 실제 학교 시험도 그렇게 풀어요. 맞죠? 오해하지 마. 실제로 end는 생략 현상이 가능해. 생략을 안 해도 돼. 자, 쌤이 그냥 말할 때만 들어봐. 자, I like an apple and orange라고 해보자. 그렇지? 그러면 이 and는 앞에는 오렌지와 뒤에는 애플을 연결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 그렇지? 빵점에 그렇게 하네. 모든 연결사는 문장과 문장만을 연결해.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는 기능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어. 알았지? 그래서 I like an apple and orange의 오리지널 문장은 I like an apple and I like an orange야. 알았지? 다만 I like는 중복되기 때문에 제거된 것뿐이야. 됐어요? 모든 연결사는 그게 등위 접수사든 종속 접수사든 문장과 문장만을 연결합니다. 문장과 문장만은 기본 베이스는. 알겠죠? 그래서 자 and 적어주고요. and잖아. 등위 접수사잖아. 참고로 이 등위 접수사 4개는 앞에와 뒤에가 대등하다 했지? 자격이 똑같다 했지? 그래서 중복되면 무조건 날릴 수 있어. 그런데 너네 그런 거 들어봤어? 예를 들면 when I love you, when I fell in love with you. 내가 너와 사랑에 빠졌을 때 여기서 when 뒤에 I를 빼볼게. 그래서 when love blah blah. 이거 못 들어봤지, 그치? if I love you, 내가 널 좋아하게 된다면 I 빼볼게. if love you. 이런 거 못 들어봤지, 그치? 존재하지도 않아. 그렇죠? 종속은 자격이 대등하지가 않아. 생략 현상 이루어질 수 없어. 다 써야 됐을 거. 알았죠? 하지만 등위잖아. 같잖아, 자격이. 그렇지? 똑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똑같은 건 여러 개 있는 거라고, 앞뒤에. 그렇죠? 그래서 앞에 있으면 뒤에서 안 써도 되고 뒤에 있으면 앞에 안 써도 돼. 등위 접속사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야. 종속에서는 그런 생략 현상이 벌어지지 않아. 물론 너네가 이제 중3에서 배운 분사구문이라는 취약 형태가 있어. 접속사, 주어동사, ing로 취약하는 형태가 있어. 그건 다른 얘기야. 취약이랑 생략은 달라. 취약은 3개를 합쳐서 한 단어로 만들어버리는 거고 생략은 말 그대로 지워버리는 거야. 좀 말이 빨랐죠?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결론. 써요 말아요? 마음대로 합니다. 알았죠?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는 관심 없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문장에 대해서 마음대로 해도 정답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빈칸 개수를 보고 판단하면 되겠죠? 자, 끝났습니다. 자, 이제 어려운 것들이 남았어요. 지금부터 진짜 오늘 공부의 시작이에요. 자, 이 정도 영작이 문제가 된다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겠지? 그렇지? 만약에 이 정도를 못한다. 만약에 우리말이 아이들은 통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연습할 수 있어요 라는 문장만 주어졌는데 이거를 배열을 못하겠다. 그러면 미안한데 이 수업 못 들어. 그렇지? 자, 그럼 그런 친구 없을 거라 믿고 그냥 계속 진행할게요. 자, 왜 우리는 영작이 어려운지를 생각해야 돼. 여기까지 보면 정말 별거 아니잖아. 그렇지? 다 뼈대가 있으니까. 자, 지금부터 왜 영작이 어려운지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예요. 자, 가볼게요. 일단 1번 문장과 2번 문장을 비교해봐, 얘들아. 1번 문장과 2번 문장을.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영문에서 children have control과 and children can practice라는 문장을 비교해보라고. 다른 점이 있는지 한번 판단해보라고. 다른 점이 있겠지. 뭔지 판단해봐. 목표 얘기할게. 목적 완성 안 했잖아, 우리. 자, 왜 쌤이 목적을 완성 안 하고 그냥 넘어갔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쓴 거는 이제 우리가 연습할 수 있다라는 동사까지는 can practice 표현해 줬어요. 그죠? 그리고 주어는 없기 때문에 생략 현상이라는 것까지 얘기했고요. 자, 그럼 봐봐. 그러면 이 두 번째 문장의 목적어가 여기 을이나 르이 있으니까 요 것을 이게 목적어인가? 과연 이 질문에 대한 답 잘해야 돼요. 5초 동안 생각해 보세요. 이 것을 이게 목적어인가? 자, 윤호야, 이거 목적어 될 수 있다 없다? 자, 이렇게 말하면 될까? 이게 만약에 것을이 아니라 그것을이야. 나 그거 연습했는데 그럼 이해되지? 근데 갑자기 얘가 나는 것을 연습했는데 아니 이게 말이 자연스러워 우리말로? 나는 그것을 연습했어. 이건 되지. 그것은 뭐 탁구가 될 수도 있고 농구가 될 수도 있고 나 어제 탁구 연습했다? 나 그거 연습했는데? 나 어제 수학 공부했다? 나 그거 했는데? 이렇게 하지. 근데 너네 그냥 이렇게 얘기하냐고. 나는 컷 연습했는데. 나는 컷 공부했는데. 뭔 소리야 이게. 이런 말을 안 하잖아 우리가. 그치? 이해가지? 맞아요? 그 말의 비밀을 알려줄게. 사전에 나오는 단어가 목적어가 아니라는 얘기야. 예를 들면 basketball, baseball 이런 건
math, English 이런 건 사전에 나오지. 그치? 그게 이제 그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표현들이야. 이해가 가잖아, 쉽게 얘기해서. 나 그거 했는데 하면은 그게 뭔지 이해되잖아. 그치? 그게 뭐 수학이나 영어라고 할 수 있지. 그치? 농구든 탁구든. 근데 나는 것을 연습했다. 자, 이 말을 이해를 해봐. 나는 것을 연습했다. 이거 자연스러워, 부자연스러워? 이게 만약에 자연스럽지? 그럼 미안하지. 오늘 공부를 못해. 여기서 끊겨. 알았지? 부자연스럽지? 맞지? 누구도 그렇게 이해하지 않지? 자, 그럼 이제 준비됐어. 자, 왜 그러냐? 봐봐. 이해가 안 되면 더 늘려야 돼. 이해가 될 때까지. 알았지? 그 말의 비밀은 잠시 알려줄게요. 그래서 이만큼이 전부 다 목적어야. 이만큼이 전부 다 목적어야. 근데 쌤, 아니 거슬이라는 말만 듣고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건 알았어요. 그래서 더 길어져야지 말이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근데 이거를 딱 여기까지 묶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알려줄게. 알았지?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인데 목적어가 됐든 주어가 됐든 문장이 뭔가 길어진 이유는 딱 하나야. 다시, 주어가 되게 길어. 목적이 되게 길어. 그렇지? 그리고 수식어가 되게 길어. 왜 그런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 무조건 문장이 들어있어. 완벽한 문장이 들어있다고. 완벽한 문장은 명사의 기능도 할 수 있고 형사의 기능도 할 수 있고 부사의 기능도 할 수 있어.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해. 스토리 교재에 다 나왔던 이야기야. 그렇지? 자, 그걸 이제 우리가 실전 연습하는 거야. 그래서 잘 봐. 쌤이 지난 시간에 뭐라 했냐면 길어지면 다시 동사 찾아라라고 얘기했지, 그렇지? 그래서 동사를 찾아보니까 거슬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럼 그 주변에 동사를 찾아보면 여기 발휘하다라는 말까지 있잖아. 이 동사가 있잖아. 그래서 걔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확장한 부분 전체를 우리가 목적으로 보는 거야. 자,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 자, 계속 해볼게. 그래서 요만큼을 우리가 이 자리에 집어넣을 거야. 근데 이거 영작하는 거 쉽지 않지. 길이니까. 길면 뭐부터 하라고? 동사부터 잡으라고. 동사 누구였어? 발휘하는 이지. 동사 찾는 방법은 그냥 다 붙여보면 돼. 발휘하다 되잖아. 근데 그것 다 안 되잖아. 그렇지? 그렇게 하면 돼. 뭐 별거 없지, 그렇지?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 그래서 발휘하다는 말을 찾아. 저는 발휘하다를 영어로 뭐라 찾으라는 거잖아요. 세상에 어떤 영역 문제가 네가 단어까지 다 쓰라고 한대. 그렇죠? 단어는 주거든요. 캔 같은 왜 빼고는요. 찾아서 적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 찾은 동사를 요 가운데다 적어줘야겠죠. 그 이유는 잠시 알게 될 거고요. 됐죠? 그래서 앞에부터 in, play, away from, other, really, do, assert 했으니까 최소한 내가 assert가 뭔지 몰라도 앞에 있는 것들 중에 누구도 발휘하다는 뜻이 될 수 없는 건 알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assert라고. 됐어요? 자, 이제 동사 나왔으니까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거랑 똑같이 그 앞에 누가 와야 될지 주어, 뒤에 누가 와야 될지 목적어 이제 적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적어볼게요. 없자네. 없자네. 그럼 뭐 어떻게 해? 이것도 또 생략이야. 이것도 뭐 7년이 또 들어갔겠지. 생략됐겠지. 그렇지? 그럼 이것도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그건 잠시 후에 얘기할게. 지금 알 수가 없어 지금 그건. 준동사 이야기니까. 알았지? 좀 다시 시간 좀 해줄게. 자, 뒤에 갑니다. 자, 이 자리에 누구 넣어야 되냐 잘 봐요. 의뢰나를 찾아야죠. 넣어보세요. 그것을. 그래서 그것을이 없네. 근데 그것을은 이해 아닌가? 그것들은 뱀이고 그것은 이시고 그거 뭐 정해져 있잖아. 됐죠? 자, 근데 이렇게 해서 맞을까요? 안 맞죠? 목적어 자리예요. 그죠? 문장이 어떻게 목적어가 되죠? 문장을 적어놓으면 다로 해석이 될 텐데 그게 어떻게 목적어죠? 자, 주어가 됐든 목적어가 됐든 동사 앞뒤에 있는 아이들은 다 누구 자리예요? 명사 자리잖아요. 그렇죠? 동사 앞뒤는 명사밖에 못 와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이 assault라는 아이는 쓸 수가 없어요. 얘는 동사니까요. 그럼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ing로 바꿔줘서 동명사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죠? 형태 변형은 우리가 스스로 해야 돼요. 그러면 assaulting it은 그것을 발휘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can practice assaulting it까지 하면은 그것을 발휘하는 것을 연습할 수 있다 이렇게 영자에 마무리됩니다. 이거 됐어요? 자, 이제 오른쪽 문장도 완성됐어요. 자, 이제 포인트 하나 남았습니다. 자, 이제 앞에부터 다시 가서 우리가 빼놓은 포인트가 어떤 부분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어른들과 떨어져.
이렇게 어쨌든 우리는 문장을 다 완성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수식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M1과 M2 두 개의 수식어가 있는데 M1은 되게 난이도가 세요. 이게 오늘 수업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걸 제대로 하죠? 거의 게임 끝나요. 자, 이 I를 우리가 이렇게 M1이라고 적어서 영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볼게요. 자, 쌤이 아까 오른쪽 문장에서 목적어가 길어질 때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이거는 영작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자, 요거 못하겠지? 그 말은 문장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야. 무조건이야. 문장이 안 들어있으면 어떡해요? 그럼 네가 이거로 고민하지도 않아. 아마 순식간에 연작하고 그냥 했을 거야. 알았지? 예를 들어 놀면서 자, 이런 건 아이는 봐봐. 이거는 문제가 안 돼. 자, M2 그냥 해볼까? 왜? 주어진 단어가 여기 제일 앞에 인플레이 있잖아. 인플레이가 그냥 놀면서잖아. 이거 그냥 완성되잖아 그냥. 여기에 동사가 안 들어있어. 그러니까 그냥 주어진 단어 배려면 끝나버리는 거야. 근데 우리가 영작하고자 하는 포인트에 동사가 들어있잖아. 그럼 굉장히 난해해져. 그렇죠? 근데 그걸 난해하지 않게 바꾸는 게 쉽게 만드는 게 우리 수업의 목적이고 그게 되면 뭐 해석이든 문법이든 다 끝나. 자, M1 갈게. 자, 그럼 여기서 동사 먼저 찾아야겠지 얘들아? 얘잖아. 그렇죠? 그럼 걔에 해당되는 단어를 일단 밑에서 찾아봐. 여기 떨어져 있다라는 말은 away from이란 말이 있지, 그렇지? 그래서 걔를 이렇게 적어볼게. 근데 얘들아, 얘가 동사니? 얘가 동사야? away from은 동사가 아닌데. away는 부사 수식어고야. 그렇지? away는 동사 아닌데. 떨어져 있다 그런 뜻 아닌데. 자, 여기서 그럼 이제 누가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 아니, 내가 뜨다는 것도 버거운데 어떻게 품사까지 안 와요? 몰라도 돼. 아는 방법을 알려줄게. 제가 결론만 얘기할게. 비동사 붙여. 알았죠? 자, 우선 시작부터 얘기해볼게. 이건 그냥 말로 잘 들어야 되더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형용사와 명사와 현재분사와 과거분사는 전부 다 동사로 즉시 변형이 가능해. 알았지? 자, 예를 들어볼까? playing, 노는 중. 비동사 붙여서 is playing 하면은 노는 중입니다. 그렇죠? a boy, 소년. 비동사 붙여서 is a boy 하면은 소년입니다. pretty, 예쁜. 비동사 붙여서 is pretty 하면은 예쁩니다. 다 되잖아. 그렇죠? 즉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형용사, 명사와 ing, pp는 전부 다 순식간에 동사 변형이 가능하다. 자, 그럼 결론 얘기해줄게. 이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붙여봐. 네가 away from이라는 아이가 동사인지 아닌지 궁금해? 그럼 그냥 무조건 비동사를 붙여봐. 만약에 비동사 붙여도 되지? 그냥 내비둬. 이상하지? 그럼 빼면 되잖아. 알았죠?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야. 이해가지? 그래서 원리는 아까 얘기했어. 비동사 붙여보면 된다가 이제 그리고 적용 원리야. 이해가 안 돼도 상관은 없어. 비동사 붙여보면 돼. 알겠지? 확실치 않다. 써지는 누가 받았다 동사잖아. 공부하다. 근데 away는 동사 붙여봐. 비동사. 알겠지?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야. 자, 그래서 비동사를 붙여볼게. 그냥 B라고 적어. 여기서 뭐 수일치, 시일치까지 시키려고 나중에 우리 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나 그런 거? 그렇죠? 최종적인 형태 변형은 그딴 건 중요한 게 아니고 배열이 중요한 거니까 지금. 그리고 여기다가 주어까지 적어서 완성을 해볼게. 일단 어른들과 떨어져니까 요 from 뒤에는 어른들이란 말을 적으면 되겠지, 그렇지? 근데 어른들이요. 그렇지? 그래서 이 S 적어야 돼. 영어 핵심을 쓰기 때문에 단수 복수는 감점 유인이 됩니다. 아무리 사소한 단어라도. 알겠죠? 자, 또 문제가 생겼다. 자, M1에 뭐가 없어 얘들아? 자, 생각해봐. 5초에 발표할게. M1에 뭐가 없을까요? 주어가 없잖아. 근데 이거 오늘 세 번째 나온 얘기인데 갖다 쓰세요. 갖다 쓰세요. 그렇죠? 시를 들어. 그렇죠? 좀 갖다 쓰면 되죠. 됐나요? 갖다 쓰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럼 해석해볼게, 쌤이. 자, 요 비동사 이제 정도로 변형할 수 있겠지, 그렇지? children, 아이들은 are away from adults, 어른들로부터, from부터, away, 떨어져, 있습니다. 다들 알겠지만 비동사는 이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요 이다를 우리가 이형식에 쓰이는 문형이라고 하고 있다, 존재하다는 말을 일형식에 쓰이는 완전 자동사라 불러요.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어쨌든 비동사 뜻이 두 개 있다라는 건 엄청 중요합니다. 이다, 있다. 두 개 중에 자연스러운 표현들을 갖다 쓸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파란색 문제 완성됐어요. Children are away from adults. 아이들은 어른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요. 자, 이제 끝났어요. 쭉 보면서 우리가 우리말에서 표시되지 않은 것들을 골라보면 요 정말로라는 말 하나 남았죠. 그렇죠? 자, 요 말만 처리해주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정말로. 자, 이 정말로가 누굴 도와주는지 잘 봐봐. 자, 정말로 가지고 통제력을 정말로 가지고 있대. 그치? 정말로 가지고. 그래서 일단 이 real이란 아이를 넣고 싶은 데다 넣어봐. 여기서 문장 끊어지니까 뭐 첫 번째 문장에 넣어야겠고, 그치? 첫 번째 문장에 넣어야겠고, 첫 번째 문장에 어디 들어가야 될지 한번 넣어보세요. 자, 가지고라는 동사를 도와주니까 당연히 really와 have 사이에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쓰지 않은 단어가 있는지 째끼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in place 썼고, away from 썼고, adult로 바꿔서 썼고, children 썼고, 여러 번 썼고, really 썼고, do 안 썼고, have, control, place 다 썼습니다. 그래서 do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이 do가 하나 남았습니다. 근데 do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위에 포스트잇 보세요. do, 3. do는 세 가지 역할을 담당합니다. 자, 첫 번째 할게요. She has a ball. 야, 너 공 내놔. 나 공 없는데. 내 여동생한테 줬는데. She has a ball. 내 여동생이 그 공 가지고 있는데 지금 못 주는데 뭐라고 해볼게요. 자, 얘를 부정문으로 바꿔봅시다. 부정문은 우리 주어동사 순서 바꿔서 도치로 만들어버리죠. 그죠? 그렇다고 해주시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죠? I am은 am I라고 하고 뭐 I can은 can I라고 하죠. 조동사와 비동사는 의미가 없는 보조도구이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거나 건드리는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제는 가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핵심 동사예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핵심 동사는 건드리지 않는 게 영어의 원칙이에요. 그렇죠? 중요한 사람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죠? 높은 사람을 함부로 건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게다가 영어의 왕이잖아요. 영어는. 왕을 네 맘대로 건드린다고? 박살나요. 그러다 보니까. 알겠죠? 왕이라 했잖아. 내가 영어의 왕은. 동사라 했잖아. 못 건드린다는 얘기야. 그렇죠? 네 맘대로 수정을 못해.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탄생하죠. 해지를 뽀개입니다. 해지 안에 있는 s는 does가 no가 들어간 표현이라고 공부했고요. 그래서 she does have로 이 해지라는 단어를 두 개로 뽀개주고 다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제 3번 문장.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부정 표현을 공부하려면은 have에다가 not을 못 붙인다 했으니까 이제 does를 이용해서 doesn't라고 해주면은 have는 이제 건드리지 않고 우리 왕님은 건드리지 않고 깔끔히 내비질 수 있겠죠. 자, 혹은 주어동사의 순서를 바꿔서 도치 현상을 만든다 하면 does라는 조동사와 she라는 주어의 순서를 바꿔서 have라는 아이는 절대로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자기 자리를 보존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does의 두 가지 셈이 이미 너희가 알고 있는 셈입니다. 첫 번째, 3번 문장, 부정문을 만드는 역할, 동그라미. 두 번째, 의문문을 만드는 역할. 그런데 2번처럼 그러면 쓰는 건 인정이 되느냐? 됩니다, 결론은. 됐죠? 자, 우리 그거 기억나요? 중3 구문에서 이리지 대시라는 강조 구문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리지 대 강조 구문에서는 강조하고자 하는 어떤 단어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단 뭔 빼고? 동사는 빼고. 기억나죠? 그렇죠? 자, 예를 들어볼까? It is, 그 다음에 뭐 hate 이렇게 해보자. 이리지 대 강조 구문에서 이리지 뒤에 hate를 넣어보자. 그럼 hate는 싫어하다는데 이 is는 다시 다잖아. is 다. 그럼 싫어하다 이렇게 돼버리잖아. 이리지 대는 그래서 동사는 강조할 수 없다. 그래서 쌤이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렇다면 어떻게 동사를 강조하느냐? 두 동사를 강조한다. 그렇죠? 즉 does have라고 그냥 내비두면 부정문도 아닌 의문문도 아닌 그냥 does have로만 내비두면 이때 does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된다? 정말로라는 강조의 의미를 갖게 된다. 그래서 이번 문장의 해석은 정확하게 she does have a ball. she does have a ball. does를 강하게 읽어줘야 돼요. she does have a ball. 그녀는 정말로 공을 가지고 있어요. 아, 내가 없어. 진짜 걔한테 있다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를 우리는 어디다 적어야 되는지 적어보세요. 5초에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do have로 해주면 돼요. 물론 has는 쉬워. s가 있으니까 does로 뽀개지고. 그렇죠? had도 쉬워. had 안에 d가 들어있으니까 d로 뽀개지겠지. 그치? 근데 have는 그냥 do가 들어있는 거야. 그렇죠? 형태 변형이 되지 않아. 뭐 그 정도 알고 있죠? 자, 그럼 너희들은 좀 꼼꼼한 친구라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쌤, 아까 강조했잖아요. really. do도 강조잖아요. 근데 너네 그 말 기억나? 강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 이리지대 강조구문 나왔을 때 우리 어떻게 푼다 했어? 이리지대에서 제거해라. 그게 되면 강조구문, 안 되면 가주 진주였습니다. 기억나죠? 그죠? 근데 이 말을 잘 들어봐. 강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한 얘기는 두 번, 세 번 해도 그것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그치? 봐봐. 나는 정말로 진짜로 너를 좋아하는데? 라고 하면 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나? 뭐 싸다고 때릴래? 왜? 자기 마음이지. 그냥 사랑한다고 하든 정말 사랑이라고 하든 진짜 사랑해 라고 하든 그건 걔 마음이잖아. 없애도 되지만 써도 된다는 얘기는 써도 되지만 없애도 된다는 얘기는 100번 써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강조는. 알았죠? 무슨 얘기겠어요? 그래서 문장 완성됐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해볼게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찾은 모든 정보를 가지고 하나하나 영작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1 같이 해볼게요. 이제 너희는 빈칸에 적으면 돼요. 빈칸에. 그렇죠? 빈칸에 이미 적은 사람이라면 이제 같이 확인 작업을 하면서 수정한 것들 수정하면서 하면 되겠죠. 자, 잘 들어. 중요한 얘기야. 아마 좀 빡칠 거야. 이 필기 내용 자체가 빡쳐가지고 오른쪽 페이지 밑이라면 여백이 많아서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 이거 뭐 난잡하지 않니? 그치? 괜찮아. 자, 시험을 볼 거야. 그치? 자, 우리 해석 끝나고 해석 시험을 보고 영작 끝나고 영작 시험을 보잖아. 그치? 그러면 세 종이가 주어진단 말이야. 영작 종이가. 그치? 그거 버리지 말고 여기다 그대로 껴놔. 알았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필기한 게 알아보기 힘들다면은 시험 본 다음에 시험 보는 거 그냥 쭉 쓰고 그냥 끝나잖아. 뭐 시험 보는데 뭐 그렇게 뭐 지저분하게 쓰진 않잖아. 그치? 그리고 그 시험지에다가 다시 내가 여기 적었던 내용들을 깔끔하게 다시 옮겨 적는 거. 필요한 정보들, 불필요한 정보들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옮겨 적으면 그 자체로 엄청난 공부가 돼. 예를 들면 너네 지금 쌤이랑 40분, 50분째 공부하고 있잖아. 그치? 보통 한 강좌가 뭐 40분, 50분 이 정도 되잖아. 좀 짧아도 뭐 40분은 되고. 그쵸? 근데 옮겨 적는 것만으로 그 필기를 너희가 테스트를 본 다음에 테스트의 그 빈 종이에다가 옮겨 적는 것만으로 50분을 단 1, 2분을 압축할 수도 있어. 원래 인간의 머리 한 게 그래. 그렇죠? 그게 반복이 무서운 힘이야.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필기가 되게 빡세 보이는데 그래서 뭐 시험 보면 시험지에 여백을 가지고 다시 너희들의 필기를 옮겨 적는 걸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세요.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뭐 인간을 다시 들으라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1, 2분이면 되거든요. 깨끗해봤자 2, 3분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너네는 50분 수업을 다시 1, 2분에 완벽하게 되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봐야겠고. 자, 같이 해보자. M1과 M2의 순서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M1을 먼저 쓰든 M2를 먼저 쓰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콤마를 준 거예요. 콤마 보이죠? 빈칸 2개 다음에 콤마 적었죠?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를 쓰라고 이제 강제 조정을 해준 거죠. 자, 이제 왼쪽에 있는 M1 갑니다. 잘 들어요. 자, 너네가 좀 이상한 거 느꼈어야 돼, 얘들아. 잘 들어. 엄청 중요한 거야. 자, 지금부터 중요하니까 형편으로 갑니다. 자, 여기 문장 2개 있지? 요 앞에 문장 하나 있었고 뒤에 문장 하나 있었잖아. 그리고 그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로 and 하나 있었잖아. 그치? 근데 이것도 문장이잖아. M1도 문장이잖아. 그럼 문장 총 3개잖아. 그쵸? 그럼 연결고리 2개 필요하잖아. 문장이 2개면 연결고리는 하나 필요하고 문장이 3개면 연결고리는 2개 필요하잖아. 근데 너네는 M1에 대한 얘기를 아무도 지금 안 물어보잖아. 그치? 알겠죠? 무조건 연결고리를 먼저 찾으라 했잖아요. 자, 어쩌라고요?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해줄게요. 파란색 문장 갑니다. 일단 M1에 연결서가 없는 이유는 잠시 후에 알게 됩니다. 그렇죠? 일단 여기다가 가장 만능의 의미를 가진 연결서 하나 알려줄게요. as예요. 적으세요. as는 너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웬만한 의미들 다 가지고 있는 거의 만능에 가까운 아이예요. 연결고리 중에서 거의 대시랑 거의 동등할 정도로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라고 보면 돼요. 대표적으로 뭐뭐 하면서 이렇게 동시동작, 그리고 because 뭐뭐 때문에 인과관계, 그렇죠? 심지어 양보의 의미도 지녀 얘가 독특한 구문에서는 비록 뭐뭐 일지라도. 그래서 너희들이 거의 상상하는 모든 일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뭐뭐 할 때, 뭐뭐 하면서, 뭐뭐 하기 때문에, 뭐뭐 하지만, 그렇죠? 만능이다. 그래서 적어놓는 거야. 만능이니까. 자, 근데 쌤이 아까 전에 잠깐 얘기하고 넘겼어. 필기도 안 해주고. 자, 잘 봐. 쌤, 왜 우리말의 그 영어 단어에 연결사조차도 주어져 있지 않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하나요? 자, 잘 봅니다. 형편 있는 사람은 크게 지워도 되고요. 지워요. 지우세요. 쫙. 그리고 칠던도 지우세요. 그리고 비동사도 지우세요. 이렇게 자 이제 마무리 필기. 접속사 주어 동사를 VING로 축약하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분사구문이라고 한다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잠깐 얘기했어요. 수업 중반부에.
기억할는지 모르겠지만 됐죠? 이렇게 접속사 주어 동사는 ing로 추계 가능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글에서는 그게 어떻게 되냐면요. 어떻게 돼요? 빙이 되죠. 빙이 되잖아요. 근데 기억나요? 비동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본동사 자리가 아니면 빙 같은 건 다 날려버린다고 우리 얘기했죠. 오형식에서 주어동사 더하기 주어동사 할 때 뒤에 있는 동사 자리에 비동사 들어가면 무조건 날리는 거 알고 있죠, 그렇죠? 사역 지각은 동사 원형 취하는데 ing랑 pp가 되고 있으면 비동사 박아보는 거 우리 알고 있죠, 그렇죠? 제거합니다. 그래서 away from adults라는 특수 분사구문이 탄생하는 거예요. 원래는 as children are away인데 as children are를 축약해서 빙을 다시 날려서 그냥 away만 남은 거예요. 알겠죠? 이게 오늘 수업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면 영작이 거의 절반 정도는 뽀갤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 보면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됐죠? 그래서 여기는 콤마 그대로 적어준 거고요. 자, 다음. 이제 뭐 할 거 없습니다. 자, 1번 문장 여기다 그냥 같이 해볼게요. children really do have control. 아유, 코마를 왜 적었지? and 있으니까 코마 적으면 안 되죠? and. 자, 빈칸계수 보자. 빈칸계수가 and 뒤에 1, 2, 3, 4 4칸이야. 그치 얘들아? 그러면 우리 and 뒤에 우리 2번 문장 볼 때 몇 칸이었냐면 하나씩 다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였지, 그치? 그럼 뭐 7도 안 빼야죠. 괄호 했으니까 우리가. 됐죠? 그래서 can practice asserting it까지. 웜의 화면 보소. 아마 너네들의 필기장도 거의 이거 못지않게 복잡할 거라고 봐. 수업을 날린 게 아니라 열심히 들었다면. 알겠죠? 아까 부탁했듯이 테스트 끝나고 종이 여백에다가 다시 한 번 정도 옮겨 적는데 한 2, 3분 걸리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은 다시 깔끔하게 정리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해서 2번 마무리하도록 할게요.